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아들을 키우며 남부럽지 않게 살던 40대 부부. 하지만 지난해 여름 남편은 아내에 대해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밖에 아이랑 제가 자주 얘기를 주고받다가 어제 뭐 잘 잤어? 라고 하니까 아이가 어제 밤에 엄마 없었는데? 이러더라고요. 맨 처음엔 그 얘기 들을 때 그냥 아이가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며칠 뒤에 또 물어보니까 어제도 엄마 없었어. 남편이 마주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야간 근무를 하러 가는 사이에 아내는 수십 차례 모텔 등을 전전하며 외도를 했던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이를 방치했고 외도까지 했다며 따졌지만 아내의 적반하장식 태도와 발언에 결국 고소까지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법적 다툼까지 하게 된 이들 부부의 속사정은 무엇일까요? 정말 예상치 못하게 아이와의 대화 도중에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네, 이게 JTBC 뉴스룸에서 단독 보도됐던 사건인데요. 남편은 일단 3교대로 근무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교사인데 이 아이가 밤에 자다가 깨서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몇 차례 반복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다가 그때부터 아내에게 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 얘기를 들은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남편이 우연히 가족이 다 같이 사용하고 있던 공용 태블릿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 아내의 휴대전화도 연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휴대전화가 이 옮겨 다닌 그 위치가 그대로 타임라인으로 저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따라가 보니까 남편이 야간 근무를 할 때 아이가 실제로 집에 혼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요, 아내가 모텔과 술집 등으로 총 25번 외출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남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아이가 5살 때부터 8살 때까지 저렇게 홀로 아이를 방치한 채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녔다는 이 남편의 주장인데요. 자, 교수님, 저도 제가 오늘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저도 옛날 생각을 했더니 저도 정말 코올리기 시절에 잠에서 딱 깼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을 때 되게 막 공포죠. 예,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들이 지금 이제 엄마가 없어서 너무 두려워서 뭐 불을 켜고 잤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정말 이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 자식에게 하지 않아야 될 뭐 예를 들어서 외도를 갖다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예. 적어도 이 아들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의 인성 발달 단계라든지 뭐 에릭슨의 뭐 여러 가지 어떤 단계를 갖다가 굳이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5살에서부터 8살 사이에 있어서의 엄마의 관심과 보호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인성 발달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거든요. 그 어떨 때는 8시간을 갖다 비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뭐 엄마 나 따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혼자 가야 돼. 이따 너 혼자서 잠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 나쁘게 표현을 하면은 이 여성의 그 눈에 뭐가 씌었다. 자기 자식이고 뭐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갖다가 했는데 그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외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자, 아이가 5살 때, 6살 때, 7살, 8살 때까지 4년을 이걸 어떻게 숨길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게 첫 번째로는 남편이 야근을 했기 때문에 그 낮 동안이라든가 뭐 알아챌 수 있는 시간대에 간 게 아니라 남편 야근하는 사이에 남편은 당연히 아내가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를 이용했던 거고요.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픈 채팅 앱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일회성 만남을 가졌던 겁니다. 그렇게 나온 게 8명 정도였고 뭐 그들 중에 일부하고는 뭐 숙박업소까지 같이 갔었고 일부는 또 술만 마신 적도 있다라고 아내가 스스로 얘기를 했으니까 평소에 뭐 문자하거나 전화하거나 이런 것들로 알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데 참 남편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블랙박스 현상에 아내가 밤에 짧은 치마를 입고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고요. 심지어 뭐 태블릿을 통해서 확보한 동선을 보니까 결혼기념일에도 숙박업소에 갔었던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편 입장에서는 아이가 집에 있는데 밤에 나도 없는데 이 아내가 밖에 나갈까라고 상상을 못했었고 더군다나 아내 직업이 교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상상을 하겠습니까? 자, 11년간 함께 살았고 누구보다 믿고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그런 아내가 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외도했다는 사실 처음 알게 됐을 때 당연히 못 믿죠. 자, 남편이 감정을 추스르고 집에서 아내에게 이게 사실이냐 추궁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이 돌아온 대답 충격이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애 키울 마음 없어? 아내가 남편에게 저렇게 말했다는 건데요. 자, 두 사람의 대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그렇다 쳐라. 너 재우고 나 야간 근무 나간 사이에 너 남자랑 가서 모텔에서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당신 애가 알아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치? 나는 애가 아는 것보다 나는 네가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서 그래. 당신 이미 너무 크게 얘기해서 다 들려. 야, 가스라이팅 하지 마.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진짜로 안 들릴 것 같아? 어? 내가 모를 것 같아, 진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당신은 진짜 애 키울 마음이 없나 봐. 박 변호사님, 이게 예.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자, 지금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뭐 지금 아이를 좀 돌보지 않았던 부분, 또 외도 부분, 그 얘기를 좀 추궁을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내는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답을 하지 않고 아이가 지금 크게 얘기하면 들을 수 있다. 아이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사람 간에 선생이라는 사람이 모텔 가냐 하니까 아이가 들으니까 비뚤어질 것 같다. 그게 걱정된다고 또 다른 얘기를 하고요. 또 가스라이팅을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애 키울 마음이 진짜 없는가 보다라고 조금 다른 어떤 문답이 지금 오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는 이 아내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죄, 방임 같은 걸로 고소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근무 시간 중에도 모텔에 간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 학교 근무 시간 네. 중에? 그래서 그거는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고소를 한 사건이에요, 말 그대로 사건. 자, 그렇다면 이 고소를 당한 아내의 입장은 뭡니까? 일단 아내는요, 나는 아이를 배신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무 시간 중에 외출은 규정에 맞게 했고 또 학교 수업에 지장을 안 가도록 했다는 주장인데요. 이 아내는 아이한테 어떤 피해도 없는데 이게 무슨 아동학대냐. 낮 동안에 아이한테 밥도 주고 교육하고 할 걸 다 했기 때문에 밤에는 내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이혼 소송도 진행,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네. 예. 자, 뭐 우리 법상으로는 소송 아니면 이제 합의혼인데 합의혼을 되려 그러면 모든 게 좀 합의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양육권하고 재산분할 부분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합의혼을 하지 못하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데 지금 문제가 이혼 소송을 놓고도 지금 많이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현재도 내친과 가족들이 아이와 같이 살면서 양육을 보조하기 때문에 양육권을 뺏기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카톡에 보면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애 때문에 참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또 아내도 이 정보통신망법 이 부분으로 고소한다라고 지금 서로 법적인 다툼이 되고 있는 아이고야.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양 변호사님. 이 남편분이 이 JTBC에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된 남다른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아들에게 할 바를 다 했다라고 하는데 남편분에 따르면 아들이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이 아내 행동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남편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아내가 이제 교육자인데 자신의 아들에게까지도 이런 행동 때문에 상처를 주는데 이런 사람이 가르치는 건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학생들이 어떤 배울 수 있는 게 있을지 그리고 또 학생의 부모들이라면 이런 사람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면에서 방송국에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이제 교육자시니까 마무리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데 사실 저게 간통죄가 있었다라고 하면 저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았겠죠. 저 사람은 이제 두 가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데 첫째는 엄마가 돼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는 교사가 돼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 상처 주지 말고 조금이라도 나이 들기 전에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나중에 인생을 갖다가 황혼기에 맞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텐데요. 자관 이 자체, 그러니까 아이가 삐뚤어질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